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혼조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FOMC 결과 발표라든지 내일은 어린이날 휴장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날 쉬는 날 하루를 앞두고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거래를 한다라기보다도 좀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플레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이 끝나냐 안 끝나냐, 이게 조금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 왜냐면은 전쟁이 끝나면은 인플레 관련주들이 조금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안 끝난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아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카카오랑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건데, 이게 지금은 좀 성장성의 물음표를 우리가 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대로 끝나지는 않은 거는 같은데, 성장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남아 있는지, 분명히 성장이 있어야지만, 기대감이 있어야지만 주식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잖아요. 주식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시장을 보면은 코스피도 약 보합권에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49%의 약 보합권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오후장이 들면서 조금의 매도세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거 그대로 항상 습관적인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은, 다음 날이 휴일이 있으면은 오후장에는 매도세가 조금은 나오는 부분이 항상 따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인플레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전부터 계속 정리해두세요. 인플레 6개가 있고, 팜유가 있고, 사료가 있고, 수산물이 있고, 철강이 있고, 구리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세세하게 좀 쪼개놔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수익적인 부분이 깔끔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전쟁이 끝나냐 안 끝나냐,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다.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인플레 쪽에서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안 끝난다라고 하면은 인플레가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언론은 대부분 곧 끝날 것처럼 굉장히 보도를 많이 해요. 최근에 푸틴이 암 걸렸다 이런 뉴스도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푸틴 암수술 임박, 최측근이 권한 대행, 우크라이나전 지휘한다, 이런 기사적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진짜로 암에 걸린 건지 안 걸린 건지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밑장 빼기의 느낌이 살짝은 좀 냄새가 난다, 요 느낌은 아무튼 제 생각이기는 하지만 밑장 빼기의 느낌이 살짝 난다. 그래서 러시아 군 기념일에 맞춰서 끝낼 여지가 많다, 이런 뉴스도 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너의 생각이에요. 팩트가 아니에요. 그냥 너의 단순하게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중립의 기여를 놓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그쪽에다만 여러분들이 쏠렸을 때 반대편에 예측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자들이 직접 우크라이나 가서 영상을 찍고 보도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자들은 솔직히 가지도 않고 있으면서 무슨 정보가 빠르겠어요. 직접 가서 외국인들이 더 빠르겠죠, 외국인 직접 가 있는 기자들이. 그래서 저는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속으로는 4대6 정도, 너무 반반은 아니고 4대6 정도로 전쟁 지속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요. 아무튼 인플레 테마가 끝난다 해도 결국 오늘도 또 인플레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철강 쪽이라든지 전선도 인플레 쪽이고, 추천을 제가 VIP 방에 드렸던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예요. 제가 VIP 방에다가는 오늘 5월 4일 딱 오늘 이거 5월 4일 날짜 찍히게 캡처하느라고 조금 힘들었어요. 이거 날짜 캡처가 없으면은, 항상 그렇지만 인증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말로 그냥 떠드는 거는 별로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보면은 코오롱 플라스틱을 13,300원 이하로 9시 17분에 VIP 방에다가 좀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좀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순환매라든지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뭐 이런 것들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뭐 지뢰 관련으로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코오롱 플라스틱을 제가 추천을 드렸던 게 계속해서 원자재 관련 순환매가 돌고 그러면은 우리가 수급을 보고 차트를 보고 먹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모아갈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모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선착순 6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은 시장에서 순환매를 통해서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먹는 거고, 빠르게 단타를 진행을 하면서 먹는 거고, 모아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계속 모아가면서 상승폭을 넓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가는 종목들도 결국에는 뭐 실적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고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그때부터 미리미리 담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익 QNC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서 오늘 뭐 일이 너무 바빠서 단타에 참여를 못했는데 VI 터지고 하는 거 보니까 배가 아프네요. 리치님 리딩에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무릎 세게 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무릎 아픕니다. 그래서 뭐 연장 신청하길 정말 잘했습니다.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남겨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셔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평단 관리를 하면서 돌이켜보면은 30%가 이게 언제 30%가 가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제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 플라스틱도 인플레인데 이 나프타 관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나프타라는 게 쉽게 말해서 플라스틱 만드는 이제 기본 원자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원가의 70%를 차지하는 게 나프타예요. 이 나프타를 활용을 해서 에틸렌 뭐 이런 기초 유분을 만들어내고 이걸로 플라스틱, 그 다음에 합성 섬유, 그 다음에 고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전인데, 이 나프타 가격이 오르면은 당연히 뭐 석유화학 업계는 악재로 보셔야 되는 거고, 나프타 대신에 LPG 비중을 높여야 되는데 아직은 이런 설비가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이런 대기업들도 다 관련주로 엮일 수는 있지만 테마는 테마예요. 테마해서 여러분들이 잭팟을 터트리려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총이 일단은 가벼워야 된다. 그래서 가벼운 거는 뭐 에코플라스틱, 그 다음에 코오롱 플라스틱, 추가로 더 보면은 뭐 코프라 이런 것도 같이 딱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딱 두 개 대장은 뭐 플라스틱 붙은 게 두 개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보면은 뭐 코프라까지도 같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코오롱 플라스틱도 그렇고 에코 플라스틱도 그렇고 예전에 매매를 많이 했었어요. VIP 방에서는. 왜냐면은 2차 전지가 다 날아가고 하던 시절에 저라면은 차라리 차량 경량화 쪽에서 우리가 승부를 띄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코오롱 플라스틱이 뭐 7,000원에서 23,000원까지 뭐 300%가 넘게 갔었던 부분이 작년 9월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관심이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리미리 좀 신경을 써서 세세하게 보면은 기다리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어디 뭐 말도 안 되는 데를 조금 보기는 했는데 뭐 항상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우리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더라도 이유라든지 분명한 설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죠. 여기서 수익이 났죠. 보셨죠? 자 이거예요. 이게 그냥 기술이에요. 여기서 추천을 제가 드렸는데 여기서 수익이 났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내용적인 부분이 확실히 전달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저 여기서 수익 났어요,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영상 잘 보시면은 훨씬 더 이상한데 콕 물리는 것보다도 차라리 훨씬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코오롱 플라스틱이 세계 4위, 나프타 POM 생산, 단일 생산 세계 1위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워딩이 뭐냐, 우리가 기사를 볼 때 봐야 되는 워딩, 단독, 세계 최초, 역대급, 요런 워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여러분들 뭐 기억나시겠죠? 그래서 POM은 뭐 강도라든지 내열성, 그 다음에 친환경성이 뛰어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이제 자동차 뭐 안전벨트, 그 다음에 배터리 모듈, 그 다음에 프린터, 냉장고 부품, 여기서 사용되는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플레 쪽으로는, 식량 쪽으로는 그나마 수산 쪽이 조금은 버티다 말고 하는 뭐 한성기업이라든지 뭐 동원수산 이런 종목들이 있고, 결국에는 이것도 인플레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인플레다라고 인플레 수산 쪽 관련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치면 안 되고, 러시아의 여파예요.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산 수산물을 많이 먹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이 먹어요. 뭐 랍스터라든지 대게, 뭐 킹크랩. 제 친구도 킹크랩 가게를 했다가 망하고 한 몇 억을 날려먹은 친구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킹크랩이 다 러시아산이었어요. 근데 저는 좀 지금은 킹크랩을 안 좋아하는 게, 그 친구가 이제 러시아산 킹크랩을 다 물량을 다 받아놓고 망했기 때문에 그 킹크랩을 얻다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3명이서 정말로 4명이었나? 4명이서 장사 접을 때 친구는 막 울면서, 저희는 뭐 배 터지게 킹크랩을 너무 많이 먹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킹크랩이 막 그렇게 막 땡기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뭐 러시아산 요거를 좀 굉장히 많이 먹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도 다 러시아산이고, 명태 이런 거, 여러분들 뭐 술 드실 때 먹는 먹태 이런 것도 다 러시아산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플레 관련주들이 돌고 돌 수밖에 없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잘 골라 먹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금리 인상이 되고 전쟁 지속이냐 확전이냐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는 결론이 나와야지만 건강한 종목들이 상승적인 부분이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실적이 좋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미리 준비를 하고 생산 라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넓혀 나갔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뭐 건강한 종목 중에서도 좀 잘 치고 빨리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미 뭐 30% 부분까지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보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LNF도 우리가 뭐 30% 부분까지 뭐 5%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졌고, LG이노텍도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가를 잘 잡아놓으면 그냥 편안하게 보유를 하고 쭉 끌고 가면 되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잘 먹는 게 최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시장에 맞게 우리가 발에 맞춰서,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발 맞춰서 움직이면은 결국에는 뭐 수익적인 부분도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뭐 단타를 가지고 시장이 빠졌을 때도 분명히 그 날의 테마는 무언가가 만들어지기는 해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빨리 수익적인 부분 챙기고, 오히려 시장이 빠졌을 때 또 수익 챙길 거는 챙기고, 모아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모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건강한 종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조금 심심하다, 너무 안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는데, 지나고 나면은 좀 금리 인상 이것도 좀 해결이 되고 나면은 충분히 상승적인 부분이 앞으로도 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잡주를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잡주는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 이참에 좋은 건강한 종목으로 편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항상 읽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오히려 시장을 알고 보면은 주식이 조금 더 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사실 팩트적인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뭐 시험 문제를 풀 때도 답안지를 보면서 푸는 거랑 그냥 내가 모르는 거 갖다가 뭐 들이받고 막 풀어보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뭐 해설지 답안지를 보면서 시장을 같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랑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조금은 아쉬워요. 분명히 성장성도 있고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못 가는 부분이 너무나도 아쉽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RSI 30 이하권에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이게 RSI 30 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30을 찍고 딱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저수지를 만들지, 우물을 만들지, 아니면은 계곡을 만들지, 어느 정도로 파일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32하권에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 증가로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도 소폭 하회하는 부분이 있는데 1분기 당기 순이익은 668억 원으로 컨센서스라든지 당사 추정치를 하회를 했던 부분이 있고, 예상을 소폭 하회하는 실적에는 중금리 대출 확대에 따라서 충당금 적립액 증가가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기 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2.22%로 전분기 대비했을 때 9bp 상승을 했고, 고신용자 이제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도 중단한 상태에서 중금리 대출 확대에 따라서 시중은행 대비 마진 개선폭이 가파른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신규 가입자 수가 62만 명으로 신규 가입자 중에서도 70% 이상이 40대 이상 고객으로 중장년층의 유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원화 대출 채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했을 때 0.4%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오타가 있습니다. 이 성장 정체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고신용자 대출이 중단된 상황에서 중금리 대출을 확대를 하면서 분기 성장률이 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분기 성장 둔화로 인해서 회사가 제시한 연간 대출 성장 타겟인 10% 중반 달성 가능성은 좀 하반기에 이제 런칭할 소호 대출의 흥행 여부에 달렸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하반기에 런칭할 소호 대출의 흥행이 앞으로의 좀 주가의 전망이랑 비슷하지 않나. 여기서 흥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여기서 흥행에 실패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아쉬운 주가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금 조달 비용률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전분기 대비했을 때 13bp 상승한 0.98%를 기록을 했고, 대출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서 신용대출 중 중금리 대출 비중은 20%로 높아지는 모습이고, 이에 따라서 잔액 기준 연체율도 전분기 대비했을 때 7bp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금리 대출의 특성상 금리 인상 시기에 바텀라인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느냐가 이제 실적 개선폭을 결정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도 일단은 하반기부터 소호 대출 런칭, 이게 좀 핵심 오브 핵심, 그리고 규제 완화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성장률은 올해 1분기를 좀 기점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지는 아직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종목을 갖고 싶어, 어떤 종목을 사고 싶어, 이 종목이 좋아 보여, 옆집에 누구 철수네 엄마가 이 종목이 굉장히 좋대 라고 해서 무작정 덜컥 산다라기보다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손해를 덜 보겠다라고 하면은 바닥권에서 RSI 32하권에서 분할적으로 매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조금은 아쉬운 주가 흐름적인 부분이 나오고는 있는데, RSI 32하권 여기서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위치에서, 저는 항상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RSI 32하 바닥권에서 분할적으로 이 고를 저수지를 팔지 연못을 만들지 얼마나 팔지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나고 나면은 그때 사고, RSI 79군에서는 한번 정리를 하고, 또 내려왔을 때 사고, 또 올라갔을 때 정리를 하면은 시간적인 부분이 얼마나 소요가 되고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래, 바닥권에서 좋은 종목, 좀 대형주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 사서 보는 게 훨씬 더 이득이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몸소 느끼게 해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일단은 조금은 아쉬운 게 전분기 대비 매출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 부분의 비수기 영향, 그 다음에 오미크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수요 위축 영향 등등 해서 소폭 감소하기는 했어요.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규모 일회성 비용에 대해서 엽기적 효과로 인해 대폭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잠재력 중에 하나는 이제 핵심 사업이 모두 고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는 부분, 이 블록체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카카오 글로벌 미래 사업은 이제 엔터테인먼트랑 블록체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글로벌 신사업 투자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VIP 방에다가는 카카오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에다가 좀 매수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셔서
카카오를 직접적으로 노리는 것도 괜찮기는 하지만 카카오가 투자를 하는 회사를 우리가 좀 노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톡비즈의 안정적인 성장이라든지 콘텐츠 해외 진출 본격화가 앞으로는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쪽에서도 실적적인 부분을 우리가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나올 만한 그런 실적을 앞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뭐 상승적인 부분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분명히 위에서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막 여기 꼭대기에서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바닥권에서 잘 사서 수익 내고, 기다렸다가 사서 수익 내고, 요런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이득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내일 영상에서는 최근에 주식 시장에서 딱 보면은 횡령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횡령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세세하게 좀 역사까지는 아니고 좀 횡령 사건이 왜, 우리은행 횡령 사건이 왜 발생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우리가 좀 단타 종목에 대해서 분명히 단타도 어떻게 보면 어렵다면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내일도 꼭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